이번 시간에는 정수의 나눗셈 그리고 정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정수의 나눗셈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일단 정의를 합니다. 정수 A를, A는 정수입니다. 자연수 B로 나눌 때, 자, 이때 정의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때 B는 나누어지는 수죠. 나누는 수죠. 그쵸? 나누는 수를 우리가 제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정수 A는 나누어지는 수입니다. 이런 수를 우리가 피제수라고 하죠. 어쨌건 정수 A를 자연수 B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목과 나머지가 생길 겁니다. 그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합시다. 이때 R은 물론 0일 수도 있겠죠. R이 0이라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일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정수 A의 부호에 따라서 몫의 부호도 결정이 되겠죠. 정수 A의 부호가 양이면 몫도 양일 거고, 그 다음 정수 A의 부호가 음이면 몫의 부호도 음일 겁니다. 그리고 이 몫은 당연히 정수 범위에 속하는 숫자가 되겠죠.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나머지 R, 이 R이 나머지가 되기 위한 조건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R이 나머지가 되기 위해선 일단 이 R은 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R이 0일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R은 나누는 수, 즉 제수 B보다는 어떻습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R이 나누는 수보다 크다면 이 R은 더 이상 나머지가 아닐 겁니다. 더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R이 나머지가 되기 위한 조건,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R은 나머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R은 음수일 수는 없다. 그렇죠? 음수일 수 없고, 그 다음 나누는 수 B보다 작아야 한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는데, 자, 결론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결국 정수 A는 자연수 B, 양의 정수로 나누게 되면 Q라는 몫이 생기고, 그쵸? 여기다가 R을 더한 이런 관계식을 성립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식은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A는 피제수이면서 정수여야 되고, 정수 A는 피제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 제수 B는 뭡니까? 자연수여야 되죠. 그 다음 목 Q는 뭡니까? 예, 정수 범위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R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R은 0 이상이면서 나누는 수 B보다는 작은 범위의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관계식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정수의 분류, 그렇죠? 예, 이 정수의 분류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한 문제풀이는 잠시 후에 문제풀이에서 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정수의 분류까지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의 분류. 분류라는 말이 뭡니까? 분류라는 말은 뭔가를 공통점이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구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수도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보겠다는 건데, 자, 일단 정수의 집합은 어떤 숫자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그렇습니다. 자연수, 0, 음의 정수,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도 하죠. 이런 자연수와 0, 음의 정수의 집합을 우리가 정수라고 합니다. 그럼 정수는 무수히 많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렇죠? 무수히 많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수히 많은 정수를 2로 나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나누는 수, 즉 제수가 2라는 거죠. 2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를 2로 한번 다 나눠보자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2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0 아니면 1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범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R은 나머지니까,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를 2로 다 나누어 본다면, 그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0 아니면 1,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세련되게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본다면 이렇습니다. 결국 정수라는 건, 그렇죠? 모든 정수는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생기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어떤 몫을 가지면서 또 나머지가 어떻습니까? 1인 경우도 생길 거라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때 Q는 몫이니까 Q는 정수 범위의 숫자여야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를 2로 나누게 되면,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 Q가 생기고 나머지가 0인 경우와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가 생기고 나머지가 1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포함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뭐 의심스럽다면 Q 자리에다가 정수를 한번 다 넣어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1, 2, 3, 4 혹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이런 걸 다 넣어보면 2의 배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 숫자는 2의 배수에 1을 더한 숫자일 겁니다. 그럼 그 두 숫자를 합하면, 그 두 집합을 합하면, 그렇죠? 여기서 나온 숫자들과 여기서 나온 숫자들을 합하면 정수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해가 되면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꼭 2로만 나눠야 됩니까? 아니죠. 정수를, 모든 정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수를 3으로 나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는 나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0도 나올 수 있고 1도 나올 수 있고 2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예, 3으로 나눴으니까 3Q 나머지가 0인 경우, 3Q 나머지가 1인 경우, 그렇죠? 그 다음 3Q 나머지가 2인 경우. 물론 이때 Q도 뭡니까? 정수로 생각해야 되겠죠. 문자를 꼭 Q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문제에 따라선 N으로 쓰기도 하고 K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이 Q는 몫을 의미한다는 거, 그리고 정수 범위의 숫자라는 거, 그것만 딱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 자리에 오는 숫자는. 자, 이렇게 한다면 정수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별로 분류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5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나머지 별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정수는 이렇게 자연수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가 0인 것, 1인 것, 2로 나누었을 때는, 3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0인 것, 1인 것, 2인 것,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가령 이번에는 정수를 n으로 나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n으로 나눈다면, 자, 당연히 n으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0인 경우, n으로 나눴을 때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1인 경우,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될까요? 앞에 우리가 분류했던 예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까지 나왔죠? 3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2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n으로 나눈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n, q 플러스, 자, n-1까지 나머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정수를 n으로 나누면 이렇게 n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죠. n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좌측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양의 정수 k로 나누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선 뭡니까? 선생님이 n으로 나눴다고 했죠? 그래서 예, 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몫을 k로 봤죠? 그렇죠? n으로 나눴을 때 몫을 k로 본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문자만 다르지, 문자와 그 다음 문자가 나타나는 순서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게 이해가 됐다면, 자, 이 내용 다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수의 나눗셈, 정수의 분류, 이론 강의를 마치고요. 이 내용들을 도대체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마이너스 2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문제 1번 바로 풀이 들어가죠. 마이너스 20을 3이란 자연수로 나누면 당연히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나오겠죠. 자, R이 나머지가 되기 위해선
0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 나누는 수가 3이니까 3보다는 어떻습니까? 작아야 될 겁니다. 결국 자, 이 관계식을 만족할 때 QR은 목과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자 지금 마이너스 20이라는 건 음의 정수입니다. 그쵸? 그러면 Q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목 Q는 음수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Q가 양수라면 3Q도 양수가 되고, 그쵸? 그럼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R이 음수여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일단 Q는 음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음수 중에 자 마이너스 20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20에 가깝게 되는 수, 그런 Q를 한번 골라봅시다. 마이너스 6쯤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이너스 18이 되고 R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될 겁니다. 역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마이너스 7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1이고 R은 1이 되겠죠. 그쵸? 예. R은 1이 됩니다. 플러스 맞죠? 그래서 목 Q는 마이너스 7, 나머지 R은 플러스 1. 그쵸?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보면 m이 3의 배수이면 그랬습니다. m이 3의 배수란 말은 m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예, 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은 3으로 나누면 몫이 q가 나오고 나머지는 0이어야 한다는 거죠. 0은 쓰나 마나죠. q는 몫이니까 q는 당연히 뭐다? 예, 정수 범위의 숫자여야 됩니다. 즉 m이 3의 배수라는 말은 자 식으로 쓰면 m은 어떤 정수의 3을 곱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정수의 3을 곱한 형태로 표현된다면 그 수는 3의 배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때 자 이게 가정입니다. 그렇죠? 배수이면 했으니까 이게 가정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때 m제곱도 3의 배수라고 했는데 m제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m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9q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9q 제곱은 3 곱하기 3q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3q 제곱은 어떻습니까? q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해도 얘는 정수죠. 그렇죠? 그럼 어떤 정수에다가 3을 곱한 형태니까 이것도 어떻습니까? 3의 배수 맞습니까? 아닙니까? 3의 배수 맞죠.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m이 3의 배수이면 m제곱도 뭐다? 3의 배수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정수의 분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 3번을 보면 4로 나누어 떨어지고 동시에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를 가장 간단한 꼴로 나타내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정수를 우리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A는 일단 자, 첫 번째 조건 한번 봅시다. 4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4 곱하기 자, 몫을 Q라고 하면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플러스 0은 뭐 적거나 많으니까 Q 정수.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4로 나누어 떨어지려면 자, 이렇게 표현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떨어지고 동시에 뭡니까?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 4Q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했으니까 4Q 중에서 3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찾으라는 거겠죠. 맞습니까? 4로 나누어지는 숫자 중에서 그쵸? 4로 나누어지는 숫자는 무수히 많을 겁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는 무수히 많을 겁니다. Q가 정수니까 1, 2, 3, 4, 5 그 다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을 다 넣어보면 그쵸? 무수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오고 그쵸? 3K 플러스 1 이런 형태를 만족하는 숫자를 찾으라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이때 자 몫을 k라고 했는데 앞에 q라는 문자를 몫으로 이미 썼으니까 다른 문자를 쓴 겁니다. 자 여기서는 k라는 문자를 몫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q 중에서 3k 플러스 1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찾아라.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10으로 표현한다면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이까지? 자, 이까지 이해됐다면 자, 좀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4q 중에서 3k 플러스 1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자, 일단은 이 4q를 3 곱하기 k, 즉 3 곱하기 정수 형태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죠. 그쵸? 일단은 4q를 자, 3 곱하기 정수 형태로 바꿔봐야, 바꿀 수 있어야 우리가 뭔가 자,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4라는 건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습니다. 4는 3과 서로 소기 때문에 4를 이용해서 그쵸? 이 4q를 3 곱하기 정수 형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 정수 q를 우리가 분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이 정수 q를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요? 어떤 자연수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자,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4q 중에서 3k 플러스 1 형태로 그쵸? 3k 플러스 1, 즉 3 곱하기 정수 이 형태가 일단 포함된 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q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 이 식을 일단 3 곱하기 k가 포함되는 3 곱하기 정수가 포함되는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q를 자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한번 분류를 해봅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눴을 때 자 이번엔 몫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0인 경우, 나머지가 1인 경우, 나머지가 2인 경우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q가 3n일 때, q가 3n 플러스 1일 때, q가 3n 플러스 2일 때, 그쵸? q를 이렇게 분류했을 때 분류한 후에 대입해서 그쵸? 그 숫자 중에서 3 곱하기 정수 플러스 1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무엇인지, 그런 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될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자, 첫 번째 q가 3n일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q가 3n이니까 12n이 되고 그렇죠? 얘는 3 곱하기 4n 이렇게 되겠죠. 즉 3 곱하기 정수 형태 여기서 n은 정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4 곱하기 n도 뭡니까? 정수고 정수 곱하기 3 형태죠. 그렇죠? 그러면 q가 3n일 때는 a는 어떻습니까? 3의 배수란 말입니다. 즉 이런 표현이 되지가 않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q가 3의 배수이면, q가 3n이면. 그쵸? 다음 두 번째. q가 3n 플러스 1일 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 q가 3n 플러스 1일 때 그때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4q니까 q에 3n 플러스 1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12n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3 곱하기 정수꼴 일단 이런 꼴로 표현해야 되니까 12n은 3 곱하기 4n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12n은 그리고 플러스 4가 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자 a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란 소리인데 4는 나머지가 될 수 없죠. 3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 4를 다시 3 플러스 1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묶어본다면 3이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3에 4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뒤에 남는 수는 뭡니까? 1이라는 거죠. 결국 q가 3n 플러스 1일 때 이 a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자 4n 플러스 1은 정수 맞죠? 나머지 1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q가 3n 플러스 1일 때 이 a는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q가 3n 플러스 1일 때
Q가 3n 플러스 1일 때, 이때 4Q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죠? 문제의 뜻을 정확히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A는 뭐란 말입니까? 12n 더하기 4. 그렇죠? A라는 놈은 이런 식을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N은 정수입니다. 그렇죠? 다음 세 번째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A가 3n 플러스 2인 꼴이죠. Q가 3n 플러스 2인 형태일 경우입니다. 그럼 대입해보면 어떻습니까? A는 자 Q를 대입하면 자 4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12n 플러스 8이 되고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서 했던 방법처럼 유사하게 한다면 일단 3 곱하기 4n 플러스 8인데 8은 나머지 되지 않으니까 6 플러스 2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8을 6 플러스 2로 바꾸면 자 이제 여기 이 앞에 두 항은 공통항이 생깁니다. 그러면 3에 어떻습니까? 4n 플러스 2에 더하기 2인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3으로 나누면 A가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2인 꼴이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1인 꼴이 돼야 되는데 나머지가 2인 꼴이 되니까 역시 만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3번인 경우는 만족하지 않고 결국 뭡니까? 이 두 번째인 경우, 즉 Q가 3n 플러스 1일 때, 그렇죠? A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 그런 A는 자, 이 부분인데, 이 식인데 이 식을 계산해 보면 결국 A는 12n 더하기 4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따라서 정답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정수를 우리가 A라고 하자라고 했었죠. 결국 그런 A는 자, 이 두 번째 형태, 즉 12n 더하기 4. 물론 이때 n은 정수여야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식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n에 0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정수니까 n에 0을 넣어보면 a는 4입니다. 그럼 이 4는 4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리고 3으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1 맞습니까? 그렇죠? 만족하네. 1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12 더하기 4니까 16이죠. 4로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누면 1 남습니다. 16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형태의 식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약간 어려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